想要个男人啊，妈妈！想要就去找，找不到啊！ 한 여성이 비혼을 외쳤지만 나이가 드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여 멍하니 방만 찾아보는 시간이 다수입니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라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남자를 고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나이가 들어 남자들이 자기를 선택해주는 남자가 없다며 서럽게 웁니다. 비혼을 외치던 한 여성은 의지할 거라곤 임금이 낮은 일자리입니다. 그마저도 경제가 안 좋아지자 이를 위기에 놓였고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사랑해 줄 남자를 찾아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후회되고 서로 고함을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你32了，你自己找了什么条件你不知道吗？有你这个条件的人家为什么选择你呢？自己什么条件自己不知道吗？你这样容易带坏社会风气，你知道吧？现在大龄剩女这么多，都是被你这种人带坏了，你知道吧？ 30살이 된 그녀는 비빔면을 요리합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그동안 자신을 좋아해주던 20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혼자가 익숙한데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我也搞不懂，我长得也不差，到现在30岁了还是一无所有，没人疼没人爱，像路边的野草一样，连亲人都嫌弃。问你个问题啊，我1.6米啊，我找个1.7米的，不过分吧？不过分。我本科985，我找一个本科以上的985，不过分吧？不过分。年薪差不多能达到20-30万、30-40万，我要一个，我找一个30-40万的，不过分吧？不过分。我90年，我找一个90年左右上下差3岁的，不过分吧？不过分。我存款30万，我要28万的彩礼，不过分吧？不过分啊。如果你达到这样的要求，你愿意找我这样吗？我有可能会找。什么可能？就是脑子被驴踢了。你自己想一下嘛，年薪40万。对呀。然后30岁左右，有车有房，还愿意给28万彩礼，还长得帅，1.7米以上，这种男的他找个18岁的不过分吧？他找我也不过分啊。他能找18岁的，他为什么要找你？但是我比18岁的优秀啊。你比18岁的优秀，哪里优秀？年纪比他大，皱纹比他多是吧？就这样吧，就这样。啊，我不想听了。要求比他高。我不想听了。不是你哪里比人家优秀？你说清楚。前段时间我去婚介所去报名的时候，好多男的说我们宁可找离异带孩子的，我们也不想找一个30、35岁未婚的。 승객인 중국 여성은 택시기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30만 위안의 연봉과 중국 심천의 집과 차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 노후 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나이가 35살인데 40살 정도의 남성을 찾는 게 비정상은 아니지 않냐며 물어보는데요. 기사에게 남자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师傅，如果你年薪30万，在深圳有车有房，父母有退休金，你会找一个什么样的老婆啊？我会找一个18岁的，最起码也要00后的。我月收入5000，我也想找一个18的。我停车，我要下车。这是怎么了？刚刚好好的了，怎么突然要下车了？ 중국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재 중국 여성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글을 번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조건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청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 172cm 이상, 전문학위 이상, 월급 5천 위안 이상, 외모는 못생기지 않고 중간으로 차와 집은 없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자와 잘생긴 남자 주인공만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런 기준을 보면 이런 조건은 매우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 조건들 하나하나만 보면 평범하지만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남성 청년의 조건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로 근거하여 키를 살펴보겠습니다. 172cm의 키를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기준일까요? 이 요구는 확실히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개한 국민체질 데이터에 따르면 20에서 29세 중국 남성의 키 중앙값은 정확히 172cm이며 여성의 경우 중앙값은 160cm입니다. 중앙값이란 중국 남성 중 절반은 172cm보다 크고 절반은 172cm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중앙값은 160cm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꽤 낮은 편이 아닌가요? 요즘은 대학 확대로 전문학사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요구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도 아닙니다. 9년간의 의무교육 이후 직장에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 중 전문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만이 이런 큰 비율의 전문학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인 월소득 5천 이하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꽤 낮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월소득이 1,000 이하 미만이며 95%의 사람들이 월소득이 5천 이하 미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징의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는 42%의 사람들이 월소득이 6천 이하 미만입니다. 월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사람들은 26%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는 지역의 IT 엘리트와 외곽 지역의 일반 직장인들을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외모가 중간 이상이고 못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지나치지 않으며 남성 연예인처럼 잘생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간 외모라고 하는가요? 꼴찌로부터 못생김의 범위는 분명 중간 외모가 아닙니다. 중간 정도 평범한 외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보다 잘생겨야 하며 사회적 외모 평균값에 정확히 도달해야 합니다. 남성 청년의 외모가 중간 정도이고 못생기지 않아야 하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후보자의 절반이 탈락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만 합쳐도 이미 매우 희박한 조건이 됩니다. 이 4가지 평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청년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180cm인 사람은 매우 못생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잘생긴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월 1만 위안 이상 버는 사람은 키가 165cm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도 낮추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싱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노력하는 남성은 현재는 직원이지만 앞으로는 이사장 또는 사장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에 대부귀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런 게 아니라면 자동차와 집으로만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자동차와 집을 살 수 있는 남성 청년은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기준을 명확하게 낮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기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적합한 진정한 운명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결혼 정보 웹사이트는 여성 회원들의 끊임없는 가입으로 인해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 결혼 중매 사이트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또한 이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 키가 160에서 168cm 범위인 사람들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말하는 남편 못 찾는 여성 현상인데요. 능력이 뛰어날수록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능력이 우수한지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결혼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결혼의 기준이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수하다고 정의하고 당신의 기준에 따라 주위에 많은 우수한 동성이 있지만 우수한 이성이 거의 없다면 당신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노력해도 결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녀가 모두 그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